제가 얼굴의 기호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 좀 어려운 말이죠. 얼굴의 기호학.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이야기할 때 철학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정체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이덩티티라고 하는데, 정체성.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가 자기임을 인지하는 거죠. 내가 나임을 알고 느끼는 것이 정체성이고, 또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기이함과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나라고 하는 것, 또는 얼굴로 대변되는 자기 정체성은 결코 동일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반복하면, 정체성 또는 그 정체성의 표지인 얼굴이 결코 자기 동일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철학적 문장인데요. 이걸 한번 쉽게 얘기해 보죠. 내가 나임을 알게 되는 것, 내가 나를 구성하는 건 결코 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도 어린 시절에 이 책을 거의 의무적으로 읽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탈무드를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굴뚝 청소하는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랍비가 자기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굴뚝 청소를 하러 두 아이가 들어가서 나왔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그 굴뚝에서 묻은 그 시커먼 그름이 얼굴에, 온몸에 다 있고, 한 아이는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 두 아이 중에서 누가 자기 얼굴을 씻었을까? 이게 랍비의 질문이었죠. 그래서 학생들은 당연히 얼굴에 시꺼먼 그름이 묻은 그 아이가 얼굴을 씻었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랍비는 아니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오히려 씻고 얼굴에 그름이 묻은 아이는 씻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굴에 그름이 묻은 아이는 자기 자신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깨끗한 아이만 보니까 내 얼굴도 저렇게 깨끗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얼굴을 씻지 않았고,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시커먼 아이를 보고 나도 저렇게 더럽겠구나 라고 해서 얼굴을 씻었다는 거죠. 탈무드의 아주 작은 일화인데, 이 이야기를 우리의 맥락으로 갖고 오면, 내가 더럽다는 것, 또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즉 다른 사람,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타자를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얻은 결과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문장으로 돌아가자면, 내가 나임을 아는 것, 내가 나를 구성하는 건 결코 나 때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철학적으로 말하면, 정체성, 나의 얼굴을 구성하는 것은 결코 자기 동일성이 아닙니다. 이 점이 대단히 재밌고 또 철학적으로도 유의미한 부분인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나의 얼굴, 곧 나의 얼굴이 갖는 다른 이와 다른 그런 변별적인 특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타자가 아닌가? 사실 우리는 이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 사실을 평소에는 많이 잊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문화주의입니다. 한국에도 소위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게 됐는데요. 사실 한번 생각을 좀 꼬아서 해보자면, 다문화주의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다문화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도대체 이 역설이 무슨 얘기냐? 만약 정말로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것처럼 그 다양한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고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다면 사실은 다문화주의라는 말 자체는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막스주의는 사실 막스주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거죠. 계급 없는 사회가 될 테니까요. 또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 그래서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녀의 어떤 차이 또는 차별 그런 사태를 인지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페미니즘의 말 자체조차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문화주의란 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의 나라 또는 하나의 민족, 즉 일국의 문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주 즐겨서 보는, 또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예능의 어떤 컨텐츠는 예를 들면 비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이제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또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와 다른 문화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에 얼마나 잘 수용되었는가, 또 그들이 얼마나 한국 문화를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한국인 다 됐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다문화주의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 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 단일 민족의 신화, 그 정체성에 호섭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자기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일상에서 그 부분을 잊고 마치 나라고 하는 것, 자기 또는 우리 민족, 하나의 나라, 이것이 먼저 존재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느끼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나온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책 같은데요. 네, 이 책입니다. 에릭 미쇼라는 역사학자이자 미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목은 프랑스어로 Les Invasions Barbares라는 책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야만의 침입, 야만족의 침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제가 Une généalogie de l'histoire de l'art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예술사 또는 미술사의 어떤 하나의 계보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인데요. 에릭 미쇼는 참 독특한 작가입니다. 역사학자이자 미학자인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주제들을 보면, 예를 들면 다른 책, 그 중에서 Un art de l'éternité, 영원성의 예술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나치즘, 나치 시대의 예술을 다룬 작품이에요. 우리가 나치 하면은 전범 집단, 2차 대전을 일으킨 원흉, 그리고 인종 청소를 자행한 어떤 극우 집단,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또 그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나치 시대에 그들이 어떠한 미학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와 연동해서 활동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제가 아는 정치 집단 중에서 나치만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자신의 어떤 예술적 지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합치시키려고 노력했던 단체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나치가 퇴폐미술전이라는 전시회를 열어요. 퇴폐미술전입니다.
어떤 전시냐면 나치가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어떤 독일적인 이상, 이 독일 국가의 어떤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야 될 예술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혐오하는 작품, 싫어하는 작품을 굳이 전시회까지 가서 보지는 않거든요. 또는 그 전시회를 만들어 주기까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나치는 그 일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미학적인 열정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 시대의 쓰레기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술은 이러한 예술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시회로 보여주는 집단이에요. 이건 대단히 특이한 일인데요. 일종의 미학적, 정치적 열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수많은 유명한 미술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울 클레,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그런데 이러한 미학적 열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게 이제 에릭 미쇼가 다루고 있는 주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만의 침입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미술사라고 생각하면 선사시대 동굴벽화에서부터 지금 현대 예술에 이르기까지 그냥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의 역사를 통칭하는 그런 대단히 중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미술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 시대의 게르만족의 침입, 아주 유명한 사실입니다. 침입했죠. 그리고 나중에 아시아 쪽에서 훈족의 침입이라든가 유럽인들이 유럽 사회에서 자신들의 땅에 또는 자신들의 사회에 어떤 이질적인 다른 민족이 침입해왔다 하는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에릭 미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미술사라고 하는 것을 구성했다는 것이죠. 즉 게르만족의 침입 이전에는 로마적인 것, 라틴적인 것이라는 예술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침입 이후로, 즉 야만이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개념, 그 침입 이후로부터 자신들의 미술사를 구성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앞의 문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유럽인 자신의 미술사를 구성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고요. 다른 민족 또는 이질적인 것의 침입, 즉 타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이건 대단히 도전적인 주장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단히 본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마그리트와 위트킨의 이미지가 주는 그 기이함, 그 얼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얼굴이라고 하는 주제를 둘러싸고 내가 나의 얼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또 나의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가 결코 나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다른 것, 이질적인 것, 타자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